안녕하세요, 닥터진호입니다. 오늘은 그 요오드 논쟁 8편이죠 벌써. 저번 시간에 요오드 공포증을 유발시킨 울프 카이코프 논문, 그러니까 일명 WC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, 그 실험은 사실 쥐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추론이었고, 그 다음에 다른 쥐나 동물, 그 사람에게서도 증명된 적이 없는 그런 논문인데, 그게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오드의 어떤 선구자인 그 가이 아브라함 그 선생님의 반론을 들어봤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전 세계 기능의학 의사 중에서 이 요오드를 치료에 쓰는 의사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이제 반론들을 하는 거가 있는데, 일단은 이제 이 요오드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게 그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현 반응이고,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반응인데 그거를 오인한 거다, 이런 얘기가 많고, 그 다음에 이 WC 그 논문, 그 울프 카이코프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요오드를 갖다가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,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갑상선, 그러니까 요오드를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요오드를 흡수하려면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, 그 TS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를 그 사람은 대사도 똑같고 체온도 떨어지지도 않고 활력은 나는데, 단지 이 말초에서 요오드를 흡수하기 위해서 TSH가 올라가거든요. 나중 되면 다시 떨어지죠. 그거를 부작용이나 기능 저하가 오는 걸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다.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오류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요오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, 대신에 뭐 한 알에 거의 120mg 정도 들어가 있는 유기요오드, 그 부정맥약 같은 아미오다론이나, 아니면 우리가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그 방사선 요오드를 먹잖아요. 그러면 그 방사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족들이랑도 한 일주일간 접촉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거든요. 그런 안 좋은 요오드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 허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현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. 저도 물론 그렇고요.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한 분들 중에서 굉장히 평생 동안 추위나 그 수면장애, 통증 이런 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게 이제 몸에 그 요오드가, 방사능이 붙은 요오드가 각 장기에 가서 붙어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,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. 그리고 WC 논문 이후에 혹시 요오드가 사람들을 안 좋게 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, 그 빵에서도 원래 빵을 부풀릴 때 요오드를 썼는데 그거를 1980년도에 브롬으로 바꿨고, 지난 한 30-40년 동안 이 요오드 소비량이 미국에서만 한 50%가 줄었어요. 50%. 근데 50%가 줄었다 그러면, 만약에 요오드가 갑상선 자가 면역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같은 뭐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나 만성 피로나 아니면 뭐 갑상선 암, 유방암, 폭증하는 또 난소암, 뭐 자궁 근종, 전립선암 이런 거가 확 줄어야 되죠. 요오드를 반 이상 줄였으니까.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. 우리가 요오드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비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. 그리고 이제 1948년 WC 논문 이전에는 미국 의사들이 요오드 용액을 갑상선 항진이나 갑상선 저하나 굉장히 널리 안전하게 많이 썼습니다.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고, 우리가 고용량 요오드를 먹었을 때 갑상선 기능이, 갑상선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나와서 계속 그 요오드 공포를 유발하고 있죠. 그리고 뭐 사실 진료실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뭐 외국에 있는 그 요오드를 쓰는 의사 선생님들이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든 요오드를 쓰고 나서 갑상선 저하가 오거나 아니면 뭐 갑상선이 부어오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. 그럴 수가 없으니까, 기전상.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큰 임상이라고 할 수 있죠. 벌써 한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 정도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섭취를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쓴 단위가 지금 뭐 미리그램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램 단위를 썼다고 했잖아요. 뭐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, 뭐 폐기종 같은 이 기관지에도
1~2g씩 썼으니까 1000에서 2000mg이죠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용량이고, 그렇게 썼으면 요오드가 안 좋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기능 저하가 오든지 아니면은 갑상선이 부어오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. 없었어요. 그런 게 오질 않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요오드를 먹었을 때 기능 저하가 온다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요오드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일본은 거의 전 국민이 요오드 그 갑상선 기능 저하랑 그 다음에 이제 고이터 갑상선이 막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도 막 창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. 오히려 일본이 훨씬 더 그 건강한 사람들이 많고 장수 국가 중에 하나이죠.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장수하고 건강한데 이분들이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사람과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질병 패턴을 갖게 된다. 그게 식생활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.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나라만 바꿨는데 환경이 바뀐 거겠죠. 거기서 시기라든지 그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WHO에서 정한 RDA에 하루에 8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요오드를 먹는데 유방암 발생률도 미국이 최고고 일본이 최저예요. 그 다음에 전립선암도 미국은 10만 명당 한 120명이면 일본은 12명밖에 안 생깁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리고 평균 수명도 훨씬 높고 유아 사망률도 일본이 굉장히 낮아요. 가장 낮아요. 1000명당 3.5명. 그러니까 미국은 1000명당 7명으로 사망률이 한 2배 높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고용량 요오드를 치료하는 그 선생님들은 한 12.5에서 한 50ml, 많게는 100ml까지도 쓰는데 어떤 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래 쓴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거의 마그네슘 쓰는 것처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WC 논문에 대한 그 반론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요오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건강하시고 그 요오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그 이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다 다뤄질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건강하세요.